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더블다이아몬드 윤효중입니다. 아, 시기적으로 아마 여름 휴가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다음 주가 휴가입니다. 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족이 처음으로 목포라는 곳을 처음으로 이제 가보기로 했어요. 가서 이제 전라도 쪽 음식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여행하면은 여행지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데가 제주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주도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가장 근래 저희가 제주도를 오로지 여행 목적으로 한 게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난 11월에 이제 한라산에 갔었는데 10월 달에 큰딸내미랑 이렇게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큰딸이 갑자기 한라산 백록담을 가고 싶다고. 저희 집에서는 놀라운 얘기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 30년을 했는데 30년 동안 가족의 입에서 산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막 예약을 해보니까 11월 첫째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고 한라산 탐방 예약을 하고 한라산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무지 춥고 바람도 불고 힘들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서귀포에 가서 제주도 믹점에서 쥐치조림하고 갈치국을 시켜놓고 딸내미하고 물론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사업을 했죠. 저희 산에 가 있는 동안에 같이 이렇게 막걸리를 한잔 하는데 참 지금도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간혹 등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다녀오면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거,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은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저희 작은 딸이 영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여름방학이라 들어오는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는 대로 바로 가족여행을 지난달에 2박 3일 예약을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보통 다른 집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족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가 운전을 하죠. 식구들을 태우고 그럼 다 각자의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지칠 때쯤 자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다 왔어 하면은 이제 어디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참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내가 여행을 같이 온 건지 아니면 납치를 해온 건지 헷갈릴 정도인데,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갈 때는 조건이 하나였어요. 가서 어디가 뭐해?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너희들이 정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 데리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갔거든요. 저한테 아마 제주도 가면서 어디 갈지를 나한테 정하라고 그랬으면은 뭐 성산일출봉, 뭐 성군부리, 용머리 해안, 뭐 삼방사 그런 데를 했겠죠. 근데 제주도 도착해서 첫 번째 간 게 이유리가 살았던 동네의 돈가스 집.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원래 애월이죠. 애월에 있는 도나스 가게에서 도나스하고 커피를 후식으로 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돌아오는 날은 공항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두 번째 날은 너무 카페를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하루에 아메리카노에 이제 질려가지고 녹차, 그린티, 라떼만 3잔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행의 본질은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저희 같은 경우에, 제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가서 느끼는 자유함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그리고 일에서 벗어나고 일상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여행지의 날씨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고 굳이 머리를 감을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모자를 쓰고 필요하면 좀 낮술도 좀 먹고, 그걸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너무나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와서 사진들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여행의 본질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 과정에서 자유를 느끼겠죠. 자유로움을. 그걸 보면서 사람마다 세대별로 또는 성별일 수도 있을 거고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를 느끼는 방법이나 장소가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의 방식은 다 다를지 몰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본질적인 욕구, 현재 삶을 좀 더 여유롭게 풍족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 미래의 삶이 지금의 삶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움이 유지되는 그런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욕구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난 3년간 저희는 영화 속을 산 느낌이에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알지 몰라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야, 이거 현실이 영화를 벤치마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때 이미 박쥐에서 유래한 그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이게 만들어지는 그 안에서 백신을 놓고 버리는 그런 암투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그 뒤에 실제로 그 팬데믹에 다쳤을 때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현실이 영화를 벤치마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 영화의 끝이 오는 줄 알았죠. 지난 봄쯤에 이 영화가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영화의 속편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퍼펙트 스톰을 봤죠.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태풍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태풍에 한랭 기류라고 하는 제트 기류를 타고 내려오는 한랭 기류가 만나가지고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그 안에서 배하고 그 구조원들이 죽어가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 어찌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그 어부들의 당연한 욕구하고 선장의 무모함이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다 죽진 않는다. 선장을 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리더가 저희가 타고 있는 대한민국 호라는 이 배의 리더는 각자 도생을 지금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염병으로부터도 경제적으로도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저희한테 퍼펙트 스톰은 이런 평범한 저희들한테 퍼펙트 스톰은 첫 번째가 물가죠. 물가. 저희가 어찌 보면 평생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기름값이 오르고 해산물값이 오르고 하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물가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글로벌한 이 세상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죠, 금리. 예전에 IMF 때 그때도 금리가 24%막 그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금융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은 술자리에서의 건배사가 이대로였다고 합니다. 이대로 고금리의 상태로 내 금융 자산이 막 불어나는 걸 즐긴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 금리가 20% 30% 되면은 술자리에서 어떤 건배사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이대로라고 하는 건배사를 할 수 있을 분들이면은 이미 충분한 금융 자산가일 거고 어찌 보면 이 사업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좀 정권 교체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막 떨어지고 있죠. 근데 내 주변에서 야, 집값 떨어진다, 좋다, 나한테도 집 살 기회가 오겠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보겠더라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저희들은 반사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 벌어진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요? 그런데 이제 그 진앙지가 바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 거죠. 한국이고 어찌 보면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자산 붕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내 자산이 더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오히려 더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수많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내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변수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수학, 어찌 보면 과목으로 따지면 수학과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3명이 모이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5명이 있으면 5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좀 미분이 되고 내 인적 자산이나 경제적 자산은 좀 적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항상 그 거꾸로죠. 그리고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은 증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로또 같은 확률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수로부터 나름대로 단순화시키고 회피하고 해서 내리는 결론이 대부분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더구나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부의 변수는 정말로 다양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 변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이 아메이 사업은 어찌 보면 사업적인 변수가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유일한 변수는 나 자신.
나머지는 상수가 됩니다. 상수.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이 생긴 그 근본 그겁니다. 모든 제조업에서 만든 생산품이 소비자인 저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대부분 광고와 전통적인 유통 방식은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저한테 전달이 되죠. 그것이 새로운 유통 경로들이 생기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생기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이 생기고요. 물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소비할 수 있는 편리함이 증가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이런 유통의 변화가 생기기 훨씬 전 1959년부터 아메이라는 회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데 써본 사람들의 구정 광고로 전달하겠다는 것이 이 아메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절약된 광고 유통비 35%를 저희 같은 소비자나 이 아메이 제품을 주변에 구정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는 것이 아메이 사업의 전부거든요. 아메이가 59년에 생겼을 때 이 방식만을 계속 고집만 했다면 아마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할인마트 그런 유통 방식이 생기면은 아메이도 똑같은 소비자들이 있는 지역에 오프라인의 물류센터를 지어주고요. 쇼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니까 아메이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요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 플랫폼, 아메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 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아메이 유통 어플을 만들어주고 저는 아메이 광고만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에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20년 전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에 프로슈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생산적인 소비자죠. 생산자는 생산자고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왜 생산적 소비자냐? 그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돈으로 화폐 경제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경제 규모가 한 50조 달러쯤 되는데 그만큼의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비화폐 경제가 존재한다. 비화폐 경제가 미래에는 점점 화폐 경제로 유입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아마 부의 미래가 아니라 부의 현실에 가까워졌겠죠. 돌아보면 거의 맞는 것 같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역할. 어찌 보면 지금 그 수많은 택배들, 음식 배달, 그것도 예전에는 가까이 있는 그 단골 손님이 주문을 하면은 철가방을 두고 배달해주는 일종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서비스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다 돈으로 환산돼서 짜장면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통닭을 하나도 튀기지 않는 오로지 배달만 해주는 배달엠직이라는 회사가 그 어떤 음식 제조 업체보다도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결혼 정보 업체. 예전에 중매수거 하는 게 물론 전문 그런 옛날엔 표현이 마담 뚜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사람이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그냥 주변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고 그들 사이에 결혼이 성사되고 그러기도 했죠. 잘 성사가 되면 양복도 한 벌 뭐 얻어 입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결혼 정보 회사가 생겨 있고요. 그것도 역시 비화폐 경제가 화폐 경제로 돌아선 경우고요.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유튜브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물론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내 돈으로 음식 사 먹고 맛있다고 광고하는 게 어떻게 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엄청난 그 안에 또 부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유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그 영역에 엄청난 부들이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소위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어플들, 이 안에서 부가 생성됩니다. 내 어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의 크기가 되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알아볼 거는 이 아메이 어플입니다. 이 아메이 플랫폼. 이 아메이 플랫폼 안에
이 아메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 플랫폼 안에 나의 그 유저들을 모았을 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마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회사는, 이게 본사예요. 미국에 있는 본사인데 생산회사입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아까 말했듯이 59년 된 회사, 5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크진 않았고, 이렇게 조그만 창구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키워온, 이 창업자 두 분에 의해서 키워온 회사입니다. 지금은 3세대 경영으로 이어져 있고요. 물론 한 70년, 60년, 70년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 아메 회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리조트도 있고, 올랜도 매직이라고 하는 프로농구단, 미국의 프로농구단이 아메이가 구단주고요. 아메이 이따 말씀드릴 뉴트라이트라고 하는 영양 제품들을 만드는 자체 유기농 농장도 갖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 좀 전에 설명을 들었던 정수기나 이런 홈테크 부분을 관련된 그런 연구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다 갖고 있고요. 지금 회사를 평가할 때 잣대처럼 들이대는 게 있죠. ESG 경영을 하고, 얼마나 ESG 경영을 하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아미 회사 자체가 환경 때문에 생긴 회사입니다. 처음에 창업자 두 분이 이 회사를 만든 이유가 이 아미 회사가 있는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본산지인데, 그 안에 있는 그랜드 강, 1950년대 그 그랜드 강이 환경이 오염되는 거, 그 비누 거품처럼 막 오염되는 걸 보면서 환경에 해롭지 않은 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세제로 시작하는 회사거든요. 지금 이 환경 부분은 기업의 존폐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거의 글로벌한 그런 문제로 되어 있죠.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은 그런 제품 아예 이제 수입을 않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품 들어올 때 엄청난 세금을,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든지, 기업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죠. 환경 문제는. 그리고 S, 소셜. 사회적 기여죠.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여도 어떠냐. 생필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 유통 경로를 개인한테 기회를 준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그 제품을 유통하는데 엄청난 그 유통 경로를 갖고 있는 대자본의 줄을 서거나, 아니면 자기 제품이 충분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본을 줄 세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아메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오로지 개인들한테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요. 그걸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거만큼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부를 어떻게 썼는지, 저희 EBS의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EBS에서 한 한국에 없는 부자들, 한국의 부자들이 다 어디로 피서를 갔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부자들의 모습, 부자들의 돈을 쓰는 방식, 그런 것들을 취재하다 찾아낸 게 아미 회사였거든요.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미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가 바뀌었는지, 물론 한국 아미도 한국 내에서의 많은 그런 기부 활동이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진짜 부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진짜 부자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그 지배구조죠. 지배구조. 아미는 개인회사입니다. 상장하지 않은 개인회사. 회사가 조금해서 상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개인회사입니다. 지배구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투명성이죠. 투명성.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이 승계되고 할 때마다 시끄럽잖아요. 그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 지금 3세대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죠.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야기고요. 상장을 기준이 안 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메이 회장이 한국에
90 몇 년도에 왔을 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일부인데 왜 상장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아메에 진출할 때 사실 자본이 필요해서 일본 증시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겹치고 투자도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사들여가지고 100% 개인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짧게는 한 분기, 길게는 1년 사업 계획으로 움직이는 그런 일반 기업과 달리 아메이는 철학으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회사로 유지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상장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길래 상장한 지분까지 다 사들여서 개인 회사를 유지할까요? 이겁니다. 헬핑 피플.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게 아메이가 갖고 있는 창업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헬핑이라는 말을 못 쓸 겁니다. 대부분 메이킹이죠. 베러라는 말 안 쓸 겁니다. 베스트죠. 최고의 삶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의 최고의 삶을 기업이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개인의 삶은 개인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더구나 그걸 7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게 그래서 이 헬핑 피플 도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창업 이념이 가족, 자유, 기업, 보상, 희망 이 네 가지 아주 어찌 보면은 아주 친숙한 각자의 그 이념으로 보면 각자 굉장히 친숙한 개인들이 충분히 꿈꿀 만한 그런 가치들이죠. 저희들이 보통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초심이 우리 가족과 물론 행복한 삶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희망으로 하죠. 그 행복 속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초심일 겁니다. 초심.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자유를 포기하고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의 주어진 가정에 주어진 역할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장이 자유를 꿈꾸면 대부분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꿉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독립을 해나가는데 쫓기듯이 독립을 하거나 탈출하듯이 독립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70년 전에 저희가 듣도 보던 이런 회사가 우리 개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에서 가져야 될 이 초심을 창업 이념으로 내세우고 그걸 7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회사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 파트너로서 절대로 저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죠, 그냥. 아까 말한 친환경 제품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아메이보다 훨씬 먼저 생긴 1934년이니까 이제 90년 가까이 되는 회사예요. 회사가 천연 유기농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서 재료를 사용해서 비타민을 만들기 시작하죠. 해서 그 판매 경로를 나중에 59년에 70몇 년에 아메이가 있어요.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이 회사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다가 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아메이 회사가 커지면서 이 뉴트리라이트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경로로 가게 되고요. 이런 제품들 종합 비타민부터 해서 유산균, 단백질 모든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제품들 그리고 기능성 제품들을 생산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자체 유기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고요.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그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를 가공을 해서 비타민을 만들죠.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마다 식습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를 테니까 같은 더블엑스라도 한국인에 맞는 더블엑스를 맞춤형으로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년의 남성, 젊은이 아니면은 중년의 여성, 노인들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패키지 이런 제품들. 요즘 새로 각광받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거죠.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100% 이제 다 밝혀진 게 지난 봄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 그런데 다 밝히고 보니까 이 손톱만한 손톱이 뭐야? 좁쌀만한 초파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하고 큰 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이 나타나죠.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 이유를 장에서 찾게 됩니다. 장에서. 우리 내장에 있는 각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균의 분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은 뇌의 모든 장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분석해 보니까 특별히 특정적으로 많은 균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허파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분포를 갖고 그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 통계가 나오니까 각자의 사람들의 변에 있는 유산균이 아니죠. 변에 있는 균의 그 분포를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죠. 이것이 이제 아미에서도 시작을 하죠. 마이랩이라는 형태로 아마 8월 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이 아미 아이템 중에서 유산균도 처음에는 그냥 유산균이 나왔었고요. 그 뒤에 면역을 강화하는 유산균이 또 나온 적이 있었고,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오히려 유산균이 나온 적이 있고, 아마 최후의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각 사람의 균에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하는. 어찌 보면 내가 그 건강 관련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의 아이템이 내 능력을 벗어나서 이걸 시대에 맞는 꾸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해주는 회사가 파트너라는 사실이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뭐 유산균 난 안 먹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유산균 뭐 야쿠르트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고집하면은 이 사업이 보이지 않는 거고요. 원래 사업은 그랬어요. 사업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템으로 잡죠. 그래서 커피숍,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커피에 대해서는, 통닭에 대해서는 내가 좀 먹어봤다, 내가 안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거 그렇죠.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 이건 마이팩이라고 해서 건강 상담과 그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종류로 해서 나한테 필요한 제품을 이렇게 따로 스페셜하게 나한테 맞는 패키지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점점 아마 이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아까 말한 뉴트리아이트 농장에서 만들어진 그 천연 원료를 이 화장품에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화장품도 공급한 지 한 60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 부산영화제 메인 스폰서죠. 계속 아마 올해도 메인 스폰서가 되겠죠. 이 부산영화제 하면 그래도 이 아시아권에서 권위 있는 영화제인데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메인 스폰서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겠죠. 근데 이 아티스트리가 부산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라는 사실. 그다음에 이제 세제류들, 아미가 처음 시작할 때 시작했던 그 세제류들, 아미 홈이라고 하는데, 세제하면은 환경오염의 대부분의 주범이죠. 그런데 이 아미 홈이 유엔에서 환경공로상을 받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환경공로상을 받은 아이템군이고요. 세이퍼 초이스라고 하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세이퍼 초이스는 물론 제품 자체가, 제품의 원료나 제품이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자체도 환경에 유해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이퍼 초이스를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런 것들이죠. 세제류들. 그리고 퍼스널 케어라고 해서 나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세제, 비누, 샴푸, 치약, 칫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좀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들었을 테니까 이 스프링은 정수기죠. 정수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사람들이 거실에 만약 유리잔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치우나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막 옆으로 막 누워서 보고 하면서 다 쓸어 담고, 혹시 놓친 게 있을까봐 진공 청소기로 다 쓸어 담고, 거기다 물걸레질하고 혹시 아이가 발에 상처 날까봐 그러잖아요. 공기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공기 중에도 내 폐에 들어가면 내 폐를 계속 스크래치를 내고, 혈관에 들어가서 각종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고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 그런 유해 물질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데, 필터 성능 기준, 그리고 시간당 정화하는 정화량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공기 청정기가 저희 사업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냄비류들, 고급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오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지방, 수분, 염분,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저유, 저수, 저염으로 요리할 수 있는, 가정의 건강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리 도구들. 이건 원포원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원포원이라고 따로 개념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많아졌죠. 미국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한국 제품이 하나씩 조인되는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은 먹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들이죠. 라면 뭐 다양합니다. 듣기에 조만간에 이제 발 마사지기가 들어오고, 또 집사람이 굉장히 흥분하던데 갈비찜이 들어오더라고요. 갈비찜이. 물론 밤늦게 TV를 보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먹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런 건 뭐 마켓컬리를 이용하세요. 마켓컬리나 쿠팡을 이용하시지만은 내 계획에 있는 지출, 내 계획에 있는 소비는 충분히 이 안에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거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운동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맞춰서 또 25센트 라이드라고 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바이사이클, 그런 운동기구가 들어와 있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굉장히 따분하고 싫어했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것도 재미가 있더라고. 재미가 있고 습관이 붙으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자꾸 찝찝해지는. 운동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동량이 그냥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운동량이 많은 그런 아이템. 그리고 모발, 탈모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바르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보면 왼쪽에 레이저 도구죠. 머리에 쓰고 있는, 하루에 10분 쓰고 있으면은 탈모를 방지하고 최대한 모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이것이 최근에 들어온 아이템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나는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를 그냥 만들어 나가고 사업자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플랫폼 안에 이런 시대에 맞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아이템 역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죠. 요즘은 구독경제라고 해서 아예 정기 결제를 하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그런 거를 정기 결제를 해놓으면 내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구독경제에 가입을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누군가 꾸준히 구독경제의 소비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는 꾸준히 소비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자한테는 꾸준한 수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메이도 있죠. 아메이랑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계약을 하면은 일반 캐시백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혜택들을 주죠. 이걸 내가 혼자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케팅 플랜이 바뀌어서 이런 마케팅 방식을 내 사업에 적용을 해야겠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걸 다 회사가 서포트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를 볼 텐데, 대부분 이 안에서 돈을 벌 겁니다. 평균적으로 직장이나 자영업에서 한 70%, 80%의 사람들이 돈을 벌 거고, 일부 돈을 안 버는 백수들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사업가나 투자가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내 삶이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입이 생겨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입의 그 인기도도 사실은 거기서 벌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전문직 같은 경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이건 그냥 워킹의 영역이 아니라 점핑을 해야 되는 그 영역이죠. 지금부터 볼 우리 아메 사업의 수입도 과연 오른쪽에 있는 수입인지 왼쪽에 수입이 있는지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유가 어느 날 아메 회원을 가입을 했어요. 스폰서로부터 나한테 회원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와봐, 이 안에는 제품들을 써봐, 이 사업을 알아봐 한 사람이 스폰서죠. 당신도 A, B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달에 다 20만 원씩의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왼쪽에 보면 1차 보너스라고 해서 아까 35%를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21%는 매출에 따른 캐시백이에요. 그래서 A, B는 제품을 쓰기만 했죠. 그러니까 20만 곱하기 3%는 6천 원씩 받고요. 당신의 그룹 3명이니까 60만 그룹이 되고 60만 원 6%입니다. 6%인데 A, B가 6천 원을 받아갔어요. 그걸 빼줘야 됩니다. 빼주면 당신은 22만 4천 원을 받게 되고요. 스폰서 그룹이 생깁니다. 4명이죠. 80만이고 같이 6%입니다. 6%면은 밑에 당신하고 A, B가 받아간 2만 4천 원, 6천 원, 6천 원, 3만 6천 원을 제하고 나면은 스폰서는 전체 4만 8천 원 중에서 1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아메 사업이 얼마나 공정한 분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폰서가 회원가입도 먼저 했고 회원 수도 많고 매출도 큰데 수입은 당신이 많은 거죠. 그 이유가 회사에서 볼 때 스폰서는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다 20만씩 똑같은데 부정 광고에 대한 기여도가 스폰서는 나한테 한 번을 하고 있고 당신한테 한 번을 하고 있고 당신은 A, B하고 2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수입의 역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 그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붙어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느 달에 이렇게 3명의 회원이 생기고 전체 그룹이 120만이 됐어요. 120만이 되면 9%죠. 그런데 9%가 되는데 그냥 9%가 아니라 이렇게 3명의 세 그룹에 3% 그룹을 갖고 있는 9%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입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념 선물을 받게 되고요. 어느 달에 이제 15%가 됐는데 이번에는 3%가 아니라 60만 그룹의 세 그룹을 갖고 15%가 된 달을 브론즈 빌더라고 합니다. 브론즈 빌더. 그럼 보너스가 한 30% 추가가 되고 그럼 월 100만 원 정도가 되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그 정도의 수입이 될 겁니다. 이걸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요. 보면은 같은 15% 400만인데 그냥 6%의 세 그룹이 없는 그냥 소비자들만 이루어진 그냥 15%는 평균적으로 77만 원. 세 그룹의 6%를 갖고 있는 15%는 100만 원. 보너스가 30%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이유는 이제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사업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서 가보라는 거거든요. 세 그룹을 단단하게. 그래서 어느 달에 1,000만 점을 하게 되면 SP, 실버 프로듀스라고 하고 보너스 당연히 200만 원 이상 되고요. 이걸 1년 안에 3번을 하는데 SP를 한 달로부터 3번 안에 하게 되면은 골드 프로듀서, GP라고 하고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1년 안에 6번을 하는데 그중에 3번은 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플래티늄. 더 안정된 수입이 될 거고 1년 12달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이건 연말 특별 보너스가 따로 있어서 연봉이 5천에서 6천 정도 돼요. 그리고 PT 이상이 되면 상속이 돼요. 내 회원 번호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거나 회사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없더라도 내 쪽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자녀한테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 수입이 정말 그 아까 사사분면의 왼쪽 수입일까요? 오른쪽 수입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번 달 1,000만 원어치를 팔아서 200만 원을 벌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자영소득이죠. 자영 판매 소득. 그런데 아까 말한 세 그룹을 형성하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세 그룹의 사업을 같이 펼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아니라도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오른쪽 분면입니다. 오른쪽. 사업과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점이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에서 세 그룹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가봐라 그러거든요. 시스템에 맞게 사업을 펼친 수입은 사업 수익이 되는 것이고 또 자영 사업에 맞게 하면 또 자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지나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3% 6%가 아니라 1,000만 점입니다. 1,000만 점. 세 그룹의 1,000만 점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에메랄드 연봉 1억 될 거고요. 이 B는 두 그룹의 1,000만 점 그룹이죠. 밑에 다이아몬드 그룹이 있는 두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파이어. 6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수입 당연히 맨 늦게 한 C가 더 많고요. B는 다이아몬드 그룹을 갖고 있는 사파이어죠. 굉장히 안정된 한 그룹을 갖고 있겠죠. 이럴 경우에 21% 관계는 끝납니다. 21% 매출에 따른. 그럼 아까 35% 중에 남아있는 6%를 내 밑에 그룹에 1,000만 점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2차 보너스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수입의 형태는 또 달라지죠. 그건 분명히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자산소득. 내가 1,000만 점을 넘는 그 단단한 그룹을 하나 만들 때마다 건물에 한 층씩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자산소득일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뒤로 뭐 PT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 파트너가. 그 사람들도 파운더스 PT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내 소위 핀도 올라가고 내 수입도 많아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 거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맨 6단계 보면 이렇게 D가 다이아몬드거든요. 내 그룹에 다이아몬드들이 막 생기고 에메랄드가 생기고 뭐 1년에 2달 1,000만 점을 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하면은 이건 뭐 거의 건물 아니겠어요? 건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사업 방식과 상관없이 이 브릭스라고 하는 이 암의 사업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사업 수입이고요. 자산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핀이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여행이죠, 여행. 이건 이제 아까 세 그룹 이야기했잖아요. 2024년에 그때 세 그룹을 단단하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세 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때 원래 다이아몬드들만 가는 여행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같이 포함이 돼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이 중지되어 있었는데 이번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죠. 그래서 올 이제 11월에 다이아몬드들이 크로아티아 가는 여행이 되어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또 플래티넘 여행, 리더십 여행이 또 치앙마이에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맨 처음 왼쪽 사진 저희가 맨 2004년에 처음 갔던 남미를 통해 처음 갔던 여행이고 오른쪽이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두바이 여행입니다. 16년 동안 한 30번 넘게 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은 남미로 인해서 내 인생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내 인생에서 그걸 딱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삶의 차이가 나한테 긍정적인 인생이 바뀐 거죠. 이 조그매한 아이들이 이제 독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같이 여행할 기회들이 많았다는 것, 16년 동안에 여행 기간으로만 따지면 한 6개월 정도를 해외여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 여권에 있는 출입국 모든 도장은 아메이를 통한 여행만이 찍혀 있다는 것. 그건 자랑은 아닌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인생은 참 그 수학을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최민식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수학자인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제자한테 누가 수학을 잘할 것 같냐 그러니까 제자가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지. 그럼 노력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먼저 포기하지. 그럼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 자신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지. 수학에서의 용기는 풀다가 어려우면은 이 문제는 참 어렵구나. 내일 다시 해봐야겠다.
그게 용기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풀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미 사업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자유로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 안에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모두 이 아미를 통해서 인생의 답인 자유를 찾을 때까지 용기를 갖고 끝까지 마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